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뷰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뷰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공유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나누어 볼 주제는요,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혈류순환계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우리가 혈액순환, 혈류순환, 얘기를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 같아요. 그쵸?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콜레스테롤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뭘까요? 콜레스테롤이. 뭐길래 자꾸 잡아 없애려고 할까요, 우리가? 네.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 나쁜 거 혹시 있다. 그 얘기 정도는 들어보셨죠?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은요, 사실 콜레스테롤 그 자체는 뭐냐면 그냥 지방이에요. 지방이라기보단 지질이에요. 지질. 단백질 지질인데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세포를 겉에 단단하게 막아주는 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할 때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구성물질로 필요하고요. 시멘트처럼. 그다음에 호르몬을 만들 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을 만들 때도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들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아이예요? 안 중요한 아이예요? 세포막을 만드는데 중요한 아이인가요? 안 중요한? 혹시 제 얘기 들리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아이죠. 중요한 아이여서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요. 거의 모든 세포들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간에서 한 80%가 생산이 되거든요. 네, 감사해요. 네. 중요해요. 제가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우에도 콜레스테롤이 있대, 계란 노른자에도 콜레스테롤이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건강한 어떤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에서 일부를 만들고요. 부족한 일부는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그냥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 자체는 물에 녹지 않는 지질이거든요. 둥둥 떠다닐 수가 없어요. 피가 물이잖아요. 피에 떠다니는 건 사실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까를 알려드리면, 콜레스테롤 자체가 간에서 생성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구석구석으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야 되겠죠. 이 보내는 운반체계 역할을 하는 게 LDL, HD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서요,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LDL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 쓰고 남은 거 있죠. 이제 쓸 때 쓰고 남으면 다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냅두면 안 되고. 왜냐면 피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는 운반체계 역할을 하는 게 HDL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배달을 하는 게 LDL이고요. 갖다 가지고 오는 회수를 하는 게 HDL이에요. 사실 우리 별명으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냐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LDL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에서 생성을 하잖아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온몸에 뿌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상 콜레스테롤이 남아돌 만큼 잘 먹고 잘 산 지가 50년도 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HDL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ALDL을 내보내는 만큼 HDL을 잘 못 내보내거든요. 요즘 기름진 식사를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진 지가 5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진화를 덜해서 HDL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LDL은 많이 있어서 남아 돌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처럼 보이고요. HDL은 모자라서 좋은 콜레스테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한 거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콜레스테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DL은 배달을 하고 HDL은 가지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LDL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HDL에 비해서 많이 생기면요, 혈관 안에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오게 만드는 HDL이 부족하니까 혈관을 타고 계속 이동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얘가 그냥 돌아다니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얘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요, 얘가 산화가 되어버려요. 산화가 된 LDL은요, 이때부터 혈관벽에 붙어서요, 혈전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혈전이 되는 LDL, 산화된 LDL이 혈관벽에 붙게 되면 혈관이 점점 그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쉽게 보았던 이 혈관벽에 노폐물이 가득 쌓인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콜레스테롤은 도대체 왜 많아질까? 우리 몸에 필요해서 만드는데 실컷 지가 만들어 놓고 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 너무 궁금하시죠? 왜 많아지냐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의 강의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꼭 끝나고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의 역할이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간의 역할은 해독, 대사, 면역, 담즙 생성, 그렇죠. 위장관. 우리 이지한 리더님은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셨네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까지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간이 하는 해독 기능을 지나고 나면 이 대사 기능에서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생성입니다. 대사하려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하려고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이제 막 만드는 이 대사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번 주에 제가 1, 2, 3, 4, 5 순서대로 간다고 했죠. 1번 기능이 떨어지면 2번까지 가지를 못해요. 간이. 그래서 만약에 2번 기능인 콜레스테롤을 잘 만들고 잘 회수하고 요 원활한 기능인 대사 기능이 잘 이루어지려면 뭐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간에 해독 기능까지는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몸속에 찌꺼기가 없이 해독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2번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1번 기능인 해독이 안 되고 몸에 염증이 많고 피부 트러블이 많으면 간 기능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 있죠? 그때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당을 과잉 섭취해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해도 콜레스테롤이 LDL이 과잉 생성되어 있는 상태로 둡니다. 운동이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가장 빠르게 HDL을 많이 생성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간은요, 콜레스테롤을 합성도 하고 많은 거는 작게 만들고 작은 건 많이 만들고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간 자체가 망가지면 HDL이 생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보냈던 혹은 우리가 먹었던 콜레스테롤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회수를 실패하게 되고 그럼 피 속에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떠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또 증가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또 중성지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또 지방간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것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또 간 기능이 저하해지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에는 사실 콜레스테롤을 많고 작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기가 뭐냐라고 하면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사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신진대사, 무슨 대사 이런 거 기본 그 대사라고 하는 거를 에너지를 내는 이 대사 과정에서 지방 대사가 떨어지거나 해독이 안 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 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콜레스테롤은 내가 지방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많이 생성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라고요? 네, 간 기능이 떨어져서다. 그래서 핵심은 간 기능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이고 두 번째가 당 과잉 섭취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간은 멀쩡한데 또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이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아주 큰 주범이 혈당이에요. 우리가 요즘 혈당 측정기라든지 이 뒤에 강의도 우리가 혈당 강의를 들을 텐데 혈당은 다이어트 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닌가요? 혹은 인슐린 뭐 관련된 부분 아닌가요? 뭐 사실은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런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당류 있죠. 뭐 설탕이든 음료든 어떤 당류를 먹거나 혹은 탄수화물도 그 자체가 당입니다. 그래서 당분을 먹게 되면요. 그 자체가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바로 우리 피 속에 당분이 돌아다니게 돼요. 그걸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죠. 이 혈당이 피 속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은 게 다 피 속으로 돌아다니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혈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린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거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얘가 피 속에서 혈당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혈당은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세 가지에서 쓰입니다. 첫 번째는요, 근육에서 쓰여요. 근육. 어쩐지 우리 밥 먹고 이렇게 첨보걸음이 혈당이 떨어진다 얘기 많이 들어보신 게 피 속에 있는 당분을 근육이 제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이 저장하는 게 간입니다. 간. 간에서 아까 그 당분 우리 콜레스테롤 만들기도 하지만 간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대사 기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이제 단백질도 만들고 포도당도 만들고 이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간 속에다가 이 당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피 속에 돌아다니는 당의 일부는 근육이 쓰고 또 일부는 간이 씁니다. 또 남는 당은 어디다 놔두냐면 지방에다가도 저장을 해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근육에 저장할 만큼 저장했고 간에도 저장할 만큼 저장했어. 밥 먹고 사실 우리 10분 운동 잘 안 하시죠? 밥 먹고 바로 차 마시거나 또 뭐 하러 가요? 디저트 먹으러 가거나 과일이라도 좀 먹으러 가죠? 그러면 내가 저장할 만큼 저장했으면 사실 더 이상 근육과 간과 지방의 크기가 한계가 있는데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 이상 못 받아. 나 더 이상 못 받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당 주지 마. 너 계속 나한테 당 주려고 하지 말고 피해 보관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거절해요. 그래서 이 거절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거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몸속에 여전히 그러니까 몸속이 아니라 혈관 속에 여전히 당분이 있어요, 없어요? 방금 밥 먹어서 저장했는데 커피 먹고 케이크 먹어서 남는 당분은 여전히 우리 피 속에 있죠. 그러면 우리 피 속에 남은 이 당분들을 없애려고 인슐린을 더 많이 내보냅니다. 빨리 저장해. 어디다가 빨리 저장해봐. 라고 엄청 많이 인슐린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 안 받아. 저장할 만큼 저장했어. 나 안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당분이 너무 많아서 저장할 때 더 저장하고 나 이제 못 받겠으니까 나 배불러 죽겠어. 그만 줘. 라고 얘기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혈관에 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분비하려고 못 받겠다 했는데 얘는 못 알아듣고 여전히 혈관에 당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인슐린을 또 내보내는 거예요. 췌장에서는. 아니, 혈관에 이렇게 당분이 많다니까. 빨리 없애봐, 없애봐. 그때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하잖아요. 내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분비하게 되면 인슐린이 그냥 당분만 분비해야 돼. 당분만 조절해야 되는데 이때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체지방을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지방세포가 우리가 한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한정적인 거를 크기를 부풀리거나 개수를 많게 해서 저장 공간을 늘립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늘리는데 지방세포를 증식하는데 이거를 해도 모자라면 그 간에서 지금 간이 바뀌었어요.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잠깐만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나 콜레스테롤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인슐린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신호까지 같이 켜버려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이 많이 생기는 덕분에 아무 상관없는 간이 갑자기 콜레스테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간이 계속 저장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혈관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DL을 타고 우리 온몸의 혈관으로 다시 콜레스테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남아 돌아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혈관 타고 LDL이 쌓일까요? 완전 많이 쌓일까요? 완전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이 또 혈당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그러면 높아지면 무슨 병이 생기는지가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간에서 일단 만들었어? 필요하니까 만들었대. 온몸을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온몸에 떠돌아다니는데 아무런 해를 안 끼치면 괜찮은데, 온몸에 떠돌아다니면서 피떡도 만들고 혈전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 또 우리 몸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 내벽에 염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죽상동맥경화증 이라고 얘기하고요. 혈관 벽이 좁아지는 거. 그래서 좁아지다가 이 혈관이 부풀었다, 좁아졌다, 부풀었다, 좁아졌다 이거를 못해서 압력이 점점 세지는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요. 혈관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해서 이 피떡이 생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LDL이 염증이랑 반응해서 이 피떡이 생기게 되면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요. 왜냐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심장이든 간이든 뭐 뇌든 이렇게 피가 필요했었던 모든 장기들이 모든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중성지방 있죠? 중성지방. 여기서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남으면 또 뭐까지 생기냐면 지방으로 만들거든요. 이 지방으로 만든 거를 일부는 간에다가 저장을 해서 지방간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과잉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남기게 돼서 일부는 지방간으로 되고 일부는 또 이렇게 몸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아까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 간에 5가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되면서 간의 5가지 기능이 모두 다 저하되는 거예요. 해독 기능도 떨어지고요. 대사도 안 되고요. 담즙도 생성되지 않고요. 근육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하죠. 대사가 떨어지고 대사 질환의 대표적인 당뇨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연관되는 거 너무 잘 아시겠죠? 이 모든 질병의 최초 원인이 뭐라고요? 콜레스테롤이라고요. 근데 콜레스테롤도 그냥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과잉한 콜레스테롤, 산패된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더라.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니죠. HDL과 LDL이 적절한 균형만 있었어도 생기지 않을 문제들이 LDL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LDL밖에 없습니다. LDL이 너무 과잉하면 우리는 고지혈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이 LDL을 없애기 위한 약물을 쓰는 게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에요. 우리 이제 시니어 사장님들이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고객님들 중에서 나 고지혈증으로 약 먹고 있어 라고 까디집어 보면 전부 다 이런 약들이에요. 대표적인 약물인데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신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해서 뭐뭐뭐 스타틴으로 끝난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다 원리가 같습니다.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아까 필요하다. 우리 세포벽도 만들고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만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는 혈관에 있는 피떡이 되어 있는 이 혈전들인데, 이 혈전들이나 찌꺼기들은 처리하지 않고,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기 시작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더 이상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요. 혈관이 터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한 장기들이 콜레스테롤을 못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호르몬이 떨어진다라거나 아니면 기억세포, 우리 뇌세포, 이 뇌세포막이 더 이상 탄탄하게 세포막이 생기지 못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비타민 D가 더 이상 합성되지 않아서 이 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완하려고 나온 게 피브레이트계 약물인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까 말했던 HDL 있죠. LDL 말고 LDL을 우리 건드리지 말자. 대신에 HDL을 많이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약물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독성을 그대로 있으면서 HDL을 과하게 만들다 보니까 HDL을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간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간은 어차피 독성으로 이미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LDL이 많이 나오고 HDL을 못 만드는 건데 약물로 인위적으로 HDL을 많이 만들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갈까요? 안 갈까요? 완전 무리가 가죠.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파마넥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 콜레스틴이라고 하는 약물이요. 대표적으로 그 중요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물인데 얘는 구조가 로바스타틴, 아까 스타틴 약물이랑 되게 비슷해요. LDL 자체를 낮춰주거든요. 근데 얘는 고용량으로 막 생성돼가지고 억지로 이 간을 탁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부 보고에서는 그냥 LDL만 차단시켜주는 게 아니라 HDL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도 얘가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약물이죠.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콜레스테린이 얼마나 좋은 영양제인지 우리 알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틴 계열은 억지로 하는 거라고 하면 콜레스틴은 이걸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중성지방, 아까 얘기했던 중성지방이랑 HDL 자체를 높여주는 게 바로 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어떤 오메가를 드시느냐 하면 이 흡수율이 높은 걸 드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중금속 오염이 많으면요. 안 그래도 간이 위험해져 있는데 이 간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오메가나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꼭 프리미엄 오메가, 이 마린 오메가를 드셔야만 이 기능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양제가 파이브넷입니다. 애시당초 콜레스테롤이 될 만한 것들을 음식물로 우리 섭취한다 그랬잖아요. 간에서 나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충분히 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그냥 간에서 흡수도 시키지 말자. 바로 내보내버리자. 라고 해서 LDL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뉴스 스팸입니다. 당연히 질 좋은 오메가가 들어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식물요리 항산화, 이 카테킨 성분들이 카르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들이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을 억제해줘서 LDL이 돌아다녀도 피떡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LDL에 산화가 된 LDL이 나쁘다고 했지 LDL 자체가 나쁘다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산화가 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혈전을 예방해줍니다. 피떡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냥 퉁쳐서 우리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리뉴나 리보포뮬러처럼 간 기능 자체를 강화시켜주면 당연히 간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조절 기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혈당 조절과 대사 능력을 촉진시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2부 강의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줄이고 높이고 하는 것만 답이 아니라요. 이런 좋은 영양제를 보충받아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많은 대사질환은 우리 생활 습관만 바꿔줘도 없앨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당뇨약,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뭐 이런 약을 당연히 드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혈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바로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파트를 맡은 것 같아요. 어, 사장님들하고 혈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요즘 보면 오뚜기 딸기잼도 딸기잼이 있고 저당 딸기잼이 있고 그죠? 다, 다 저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있으면 다 저당.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도 저당으로 판매되는 코너가 따로 이제 생기고 있고요. 이마트 가도 따로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당이란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리를 하겠다 치면 설탕부터 좀 줄이려고 그런다. 당류부터 좀 줄이려고 그런다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혈당을 피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그게 사업적으로 얼마나 큰 혜택이 이제 미래 시장에서 얼마나 큰 혜택이 될 것지를 알려드리면 저희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재밌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재밌게 이 혈당을 우리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오늘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제가 하고 있는 것 좀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이 혈당에 관련된 것들을 언제부터 좀 인지를 했었었냐면 이분을 통해서 이 소비자를 통해서 좀 인지를 했었어요. 매번 TR90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노산으로 이제 아이를 어렵게 시윤이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TR90를 통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100kg에서 잘 되면 90kg까지 갔다가 다시 100kg를 갔다가 이런 과정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TR90를 하셨었어요. 왜냐? 좋은 걸 아니까 그래요. 그때 시윤이를 아이를 가졌고 그게 좋았던 걸 매번 하는데 성과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TR90 할 때보다 큰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게 되겠어요? 제 생각이 계속 이분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분명히 먹는데 안 먹는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이분은 식단 관리를 분명히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의심을 하는 약간 의심병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혈당 엣지랑 그 덱스콤이라는 기계가 나왔죠. 그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하는 덱스콤이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덱스콤을 채우고 우리 혈당 엣지를 통해서 어쩌면 혈당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뉴스킨 혈당 관리,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혈당 관리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혈당 관리를 같이 잘 들어가니까 요 정도가 항상 보통의 모습이었거든요. 좀 좋아진 모습이었는데 이거 잠시만요. 혈당 관리를 좀 진행해 나니까 이렇게 변했어. 짧은 시간. 딱 한 달 안에 저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혈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이어트에서 알게 됐습니다. 피가 얼마나 끈적한지 아시나요? 끈적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척도를? 뭐 당화혈색소 막 이런 얘기도 하죠. 피가 적혈구가 얼마나 당에 절여져 있는가를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내 적혈구가 얼마나 당에 절여져 있는가를 보는 게 당화혈색소죠.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5.6 이하가 되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대부분요, 되게 많은 분들이 5.7에서 6.4, 6.2 되게 많이 가고 있어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병원 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오늘도 스프라이트를 먹고 여러 가지를 드시면서 간과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가 이 꿀처럼 절여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해당 영상의 링크를 더보기란과 댓글란 상단에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혈당은 매 순간 오르고 내리지만 변동폭은 네, 다 보셨죠? 이 혈액,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동 통로, 우리 몸의 영양소를 이동해주는 그 혈액이 그 자동차가 막히면, 길이 다 막혀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노폐물도 혈액을 통해서 빠져나가고요. 림프로도 뭐 빠져나가지만,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 혈액으로 다 빠져나가고, 산소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다 혈액을 통해서 가는데 그게 꿀처럼 절여 있다. 그래서 막 막혀 있고 막 나가지 못하고 이러면 당연히 노폐물뿐만 아니라 영양소까지 공급을 받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이 의사가 나와서 몸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혈당을 공복 상태든 100 이하로 유지하고 식후에는 100에서 150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혈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G7이라는 걸 계속 쳐봤잖아요. 근데 여러 명, 한 40명 이상을 채워봤지만 그분들 중에서 정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진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름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도 150을, 그러니까 식후에 100에서 150을 유지해서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현대 음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그래서 이 높은 혈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이런 스파이크를 계속 때리는 상황에 있는 우리 몸이, 현대인의 몸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될까? 이게 반복되는 거는 현대인들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인지하고 관리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않고 관리 안 한 사람의 향후에 뭐 3년, 1년, 2년, 5년, 10년 차이는 얼마나 크게 날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게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혈당이 올라가 있으면 체지방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고민했던 그 전에 그분을 계속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식단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혈당기를 채워보니까. 근데 제가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걸 하고 나서. 왜 그러냐?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 항상 높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슐린이 아예 고장난 상태에서 열심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지방이 남들보다 잘 분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TR9T가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고혈당이 계속 왔다 갔다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인슐린이 이제 좀 천천히 가 이러는 거. 막 빨리 나와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계속 나니까 어때요? 야, 커피 한 잔 먹고 가. 거기는 항상 불나.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여유 쉬다가 그러고 가도 충분히 불 끌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체지방이 쌓이니까 50kg였다가 60kg, 70kg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혈당은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날카롭죠. 뾰족뾰족하죠. 적혈구처럼 동그랗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어때요? 계속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손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건 손상 일으키긴 너무 쉬운데 손상된 혈관을 그 자리에 명확하게 복구시키는 거는 정말 어렵다.
시술로도 하기 정말 어렵다. 결국 먹는 걸로 해결해야 되는데 나노로 된 로봇을 보내지 않는 한 너무 어렵습니다. 그 로봇으로 보내는 그 수술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몇 억 막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 결국엔 뭐예요? 좋은 걸 먹어서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 네. 절대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비정상적인 혈당은 혈액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몸 전체에 도달을 하고 그게 결국에 환경 오염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대양이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오염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위험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우리에게는 왜 더 중요한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그걸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안에 있고 우리의 뉴스킨 제품들은 너무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보조식품은 양파즙은 몸 정도나 기관 정도를 건드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세포 정도를 건드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온 제품들은 세포 안에 있는 핵 정도를 건드리는데 우리 제품은 유일하게 영양 유전학입니다. 우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이전에 다른 제품보다 좀 더 비싸거나 같은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을 가지고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좋은 제품이 결국엔 먹었을 때 뭘로 이동을 하냐는 거예요. 혈액으로 이동하는데 그 혈액이 끈끈해져서 속력을 내지 못하면 결국엔 이 좋은 에이즈락 제품이 잘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검하면서 효과가 보통의 한 달 나는 효과보다 느리다라면 그분 꼭 먼저 뭐라 하셔야 되냐. 덱스콤 G7으로 우리 혈당 제품을 먼저 권해서 같이 들어가도 좋지만 G7으로 이분의 혈당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재밌게 우리 제품이 어프로치되고 재구매가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더 신뢰를 얻게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20대에서 60대가 되면 혈액이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모세혈관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 감소하고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혈당 관리까지 안 되면 영양까지 여기서 더 느려진다면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혈당이 높아서 끈끈해져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혈액 점도가 증가하니까 우리가 좋은 에이즈락을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세포까지 잘 도달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에 혈관은 영양소 흡수와 교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에이즈락이 잘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혈관을 통해서 세포막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 영양소가 세포막과 핵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문을 열어주는 애가 인슐린이잖아요. 근데 이 영양소가 저항성이 문제가 생기면 영양소가 혈액 속에 있어도 결국엔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세포 내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 대사 효율이 저하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은 영양소를 잘 활용하기보다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아지기보다는 낮추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먼저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잘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면 이분이 혈당이 높고 스파이크가 많이 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먼저 같이 신경 써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에는 이런 제품들이 있죠. 혈당 관리 60일 패키지. 저는 이제 혈당 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세 박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TRM이 혈당 엣지 2개와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4개 쉐이크. 저당 또 쉐이크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0일 패키지가 하루에 8,200원으로 다 준비가 가능해요. 그리고 꼭 전 이거랑 같이 뭘 했으면 좋겠냐. 덱스콤 G7을 1개 이상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인지하고 이게 혈당 관리가 되는 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제품이 다른 혈당 관리 제품보다 훨씬 가격대가 좀 더 있더라도 이분들이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재구매와 정기 구매를 계속 한다라는 거, 그것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G7이 쿠팡 보니까요, 이제 2개월치가 10만 원대밖에 안 하더라고요. 되게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5만 원대 한 개가 5만, 예전에는 9만 원대였어요. 하나가 10일치가. 근데 지금은 20일치 두 개를 구매해도 10만 원대로 제품을 구매해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꼭 2개 이상, 1개 이상을 같이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이 제품은 안 사고 혈당 관리만, 혈당 측정만 해봐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어때요? 네, 해주세요.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거는 그런 거 느낌이거든요. 친구 맺어놓으면요, 계속 알람와요, 저한테. 내 친구의 혈당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희님이면, 정희님의 혈당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띵띵띵띵 막 울리는 경보음처럼 꼭 재난 것처럼 와요. 그러면 제가 도대체 뭘 드셨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오르죠? 막 이러고 와요. 그러면 이제 하셔야 돼요. 너무 심각하시다. 이러면 이제 하시고 그러면 내려가는 거 확인하시면 어때요? 재구매가 되고 우리에게 신뢰를 얻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당 떨어진다. 뭐야? 혹시 혈당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느낌으로? 혈당, 이제 느낌 말고 숫자로,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엄마 30분이나 걸었네?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멀리서도 지켜주고 떨어지는 혈당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친절하게 알려주고. 잠깐만. 한 장의 사진으로 간편하게. 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카카오한테. 왜냐면 우리는 측정 가능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파마넥스의 어떤 한 철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전, 그 사명이 하나 있는데, 측정할 수 있는 차이. 그 차이를 만들어 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 이 G7으로 5분마다 한 번씩 혈당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시침으로 측정하는 것과 5분씩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매번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잘 때, 계속 착용할 때, 잘 때, 수영할 때, 운동할 때, 운전할 때, 언제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이 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24시간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포인트마다 혈당 엣지와 마이 엣지, 그 다음에 TRM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의미 있는 혈당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걸로 우리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권을 우리가 운영권, 그다음 유통권을 가져갈 수가 있죠. 참 감사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해봤어요. 이분 가지고 해봤죠. 이분 가지고 해보니까 이분은 그날 딱 찼어요. 그리고 나서 혈당에 뭐 이렇게 남아있는 TR이나 뭐 이런 걸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딱 3일 동안은 먹지 말라 그랬죠. 이제 이 어떤 혈당의 그 수치를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첫날 삶은 계란하고 저녁에 바나나 방울토마토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114일 때 먹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거 정도랑 핫식스 하나를 핫식스? 음료 하나 먹었는데, 이분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185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먹지 않았는데 18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잘 때까지도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잘 때도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50, 160, 170에 자면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고 나서 혈당이 완전 인슐린 저항성이 무너져 있고 혈당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이분과. 그리고 또 그날이 초복날이었어요. 근데 뭐 시어머니가 요즘은 이렇게 간장치킨을 이렇게 보내주셨대요. 초복날 먹으라고 기프트콘으로, 신세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간장치킨을 먹었는데 좀 그래서 간장에 있는 그 껍질은 다 벗기고 안에 있는 것만 먹었대요. 근데 256까지 올라가는 거. 그리고 200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사이에도 아침 6시까지 7시까지 그러다가
아침에 쉐이크를 먹으니까 또 200까지 올라요. 그땐 또 저당 쉐이크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조그만 당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원래 식단대로 아침에 그럼 일어나면 6시 일어나면 이제 피 컨트롤 먹고 이제 쉐이크 먹으라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이분은 혈당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게 먹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프로틴 쉐이크를 먹거나 아니면 공복을 좀 더 유지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분이 그런 상황인지 몰랐죠. 근데 혈당 그 G7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막 먹다가 제가 삼계탕 초복이어가지고 삼계탕 이제 집에서 삼계탕을 해주셔가지고 삼계탕이랑 죽이랑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그때는 마이애찌를 먹었는데 마이애찌를 먹고 삼계탕 한 그릇하고 죽 두 그릇을 일부러 먹어봐요. 그런데 딱 보면 이 정도면 제가 그냥 이걸 안 먹고 먹으면 160까지 오르거든요. 이 정도 먹으면 160에서 170까지 오르는데 왜냐면 죽을 두 그릇이나 먹었잖아요. 근데 딱 먹고 나서 101에서 먹었는데 122까지만 딱 오르고 밑으로 딱 떨어져요. 바로. 네. 이게 혈당 엣지, 마이 엣지 엄청난 거.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삼계탕보다 더 적은 칼로리야, 더 적은 혈당의 음식을 먹었어요. 마이 엣지나 혈당 엣지를 안 먹고. 근데 오히려 더 많은 고칼로리와 탄수화물을 두 그릇까지 먹었는데 마이 엣지를 먹고 나서 먹은 다음부터는 더 이 혈당 그래프가 안정적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관리가 되는 엄청 강력한 제품입니다. 제가 그냥 달아놔도 결국에는 혈당 엣지나 TRM이나 뭐든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제 김은영님은 이제 내려앉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박현숙님이라는 저희 어머니 아는 분을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어떻게 됐겠어요? 혈당 엣지 들어갔죠. 관리했었습니다. 이 김은영님이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새벽 3시, 6시인데도 이렇게 200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뭘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장 난 거예요. 뭘 저녁에 8시에 먹었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혈당 엣지 딱 5일 만에 혈당 엣지 추가한 거 딱 5일 만에 이 그래프 보이세요? 140대 이 정도로 쫙 안정되게 유지가 됐습니다. 딱 5일 만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비빔밥을 똑같이 먹었는데 와이프는 먹고 마이애찌를 먹고 남편은 마이애찌를 안 먹고 와이프는 똑같은 비빔밥을 먹는데 마이애찌를 먹고 남편이 214까지 올랐는데 부인은 마이애찌 먹은 부인은 125로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네요. 혈당 엣지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마이 엣지나 혈당에 좀 차이점을 좀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이 엣지는 귀리 식이섬유가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과 식이섬유 보충이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 엣지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노화 방지랑 체중 관리에 좀 포커싱을 제대로 맞추신 분들은 혈당 엣지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엣지는 멀버리 추출물, 바나바이 추출물, 녹차 추출물로 3 액션을 해요. 그래서 멀버리는 장까지 들어온 당을 그냥 더 늦게 흡수될 수 있도록 꽉 안고 있다가 천천히 흡수될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온 당이 이제 무늬로 막혀 있으면 세포 핵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문을 열려주는 역할을 바나바이비 하고요. 문을 열었는데 지방층이 염증이랑 쌓여 있다. 그러면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녹차 추출물이 그 염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당 쉐이크도 이 한몫할 거고요. 그리고 저당 쉐이크는 기존의 다른 쉐이크와 달리 이게 써 있습니다.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써 있어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만 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단백질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더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대체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품이다라는 것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걸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여주시고 이거 본 적 이런 거 요즘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한 글자만 보내세요. 저는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라 그러면
그분한테 이런 혈당 관리 패키지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몸도 그냥 TRM에서도 좀 바뀌었었는데요. 눈바디로 제 몸을 갖고 있어요. 혈당 엣지 제품 더 추가해서 관리했을 때 제가 혈당 엣지랑 쉐이크 한 끼를 꼭 무조건 하루에 하려고 하면서 관리를 했을 때 몸이 더 디테일하게 바뀌는 모습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몸도 인바디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네 가지가 혈당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먹여도 효과가 나지 않으면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뭐 투르도 그렇고요. 혈당 엣지도 그렇고 TRM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측정 가능할 만한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측정 가능한 한 차이를 실제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요. 그 영향력들을 사장님들이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